3대 특검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대 특검 예. 6개월간 진행이 돼 왔어요. 그렇습니다. 좀 예. 약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거 뭐 워낙 그 뭐 다방면에서 3대 특검, 소위 내란 특검, 네. 소위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예. 이렇게 3대 특검이 결국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해서 총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이라 세 군데가 다 막을 내렸습니다. 맨 네. 마지막으로 민중기 특검, 네. 김건희 특검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뭐 정말 이 지난 정부에서 소위 그 적폐 청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의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사 검사를 동원하고 훨씬 네. 더 길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180일간의 수사에서 큰 소득이 있었냐. 특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중기 특검은 사상 최악의 특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 수사받던 공무원이 그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중기 특검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과 같은 자본시장법 그 위반 혐의로 예. 수사선상에까지 오르는 그런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내부 거래 의혹 끝에 그렇습니다.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예. 취했다. 예. 이 논란이 지금 아직 클리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특검이 특검 대상과 같은 혐의에 오르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결정적으로 네.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거 잊을 수 없는 겁니다만 그 민중기 특검에서 소위 통일교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전재수 장관 현직 장관 여권 인사네 이건 못 본 척 해야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소위 180일 중에 108일 정도를 이거를 뭉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넉 뭉개서 달 가까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하여튼 정확히 계산하면 108일 언저리 그 뭉갰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네. 그리고 아마 부산시장 출마도 이제 봉쇄된 것 같지만 네. 그러나 이 양반 그때 받은 돈 액수와 받은 돈 성격에 대한 수사 규명의 여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안 받는 상황까지도 생길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네. 정말 그래서 저는 특검 사상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특검이 있었는가? 전 민중기 특검은 더더군다나 정말 사상 최악의 특검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최일병 특검은 사실상 밝혀낸 게 거의 없었고 그 내란 특검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했다가 맞습니다. 그 난리를 피웠고 맞습니다. 예.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또 뭐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그 존경받고 굉장히 큰 이 교회의 큰 목사님들을 압수수색한 것 때문에도 결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네. 이어지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그냥 통렬한 그런 비판을 했던데 보니까 참으로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던데 왜 그렇습니까? 큰 후유증만 남긴 최대 최장 특검 그래놓고 재탕 추진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그런 앞에 여러 가지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거를 각 특검마다 얘기를 한 후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액수를 얘기했어요. 지난달까지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이 260억 원이다. 국회 예산처가 추산한 최종 예산은 508억 원이지만 공소유지 비용까지 하면 1,000억 원까지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네. 한다. 1,000억 원을 쓴 겁니다. 우리즘 세금. 예. 그러면서도 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은 추진한다. 이들이 규명한 14개 수사 대상은 새로운 것이 없다. 모두 3대 특검이 180일간 수사한 것이다.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든 재탕 삼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설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와대 참모 10명 정도가 지방선거에 차출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조선일보가 도표와 함께 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잠깐 점 찍듯이 말씀드리고 그다음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서 청와대 참모 이제 청와대라고 공식적으로 쓸 수 있네요. 그렇네요. 이게 네. 말하기 편해요. 대통령실보다 청와대가 맞아요. 나요. 네. 예. 10명 지방선거 차출설 혹시 이게 저희 그 그래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강훈식 실장 대전 충남, 김영범 정책실장 전남지사 혹은 광주시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원지사, 예. 하정우 AI 미래수석 부산시장, 아하.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울산시장, 예.
김병욱 정무비서관 성남시장, 예. 그다음 문제를 일으키고 훈시경 현지 누나 했던 훈시경 현지 누나 그 유명한 김남국 전 비서관 안산시장, 어허. 안산에서 국회의원 했었어요. 네. 예. 김남준 대변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그래서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에 갔을 때 바로 김남준 대변인이 지근거리에서 계속 있었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대요. 사실은 굉장히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의 그 소위 이 성남 경기 라인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남준 대변인인데 크리스마스 때 예배 범수 옆자리에 딱 뒀죠. 물론 네. 그날 당직 대변인이었다고 하지만 네. 뭐 맞춰준 거로 봐야죠. 네, 그 이제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잠시 있었어요.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관 중에도 화성시장, 계양구청장, 임실군수 등이 거론된다. 이렇게 따지면 10명이 훌쩍 되거든요. 그렇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내가 지금 행정부를 장악했고 네. 의회도 이미 상당 아주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야금야금 뭐 대통령이 야금야금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사법부도 사실상 조금씩 자 이제 손에 들어오고 있으면 내년 지방선거만 이긴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런데 정말 총통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그런 강한 힘을 갖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게 선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지막 한 점이 뭐냐? 활용점이 뭐냐? 내년 지방선거다. 내년 지방선거를 서울시장, 부산시장까지 해서 이기면 게임 끝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어떻게 보면 그런 포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계속 PK 인사 쓰는 것도 그런 포석일 수 있고 야 지금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 뭐가 중요해? 응? 정책실장 나가서 당선만 된다면 다 나가.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거를 후광 삼아서 나가서 이길 수는 있다면 다 나가도 좋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 올인이죠. 네. 올인을 한다면 청와대 아직 1년 취임한 지 1년이 언저리가 지난 정부의 그 대통령의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이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지방선거 초창기에 압승을 거뒀었어요. 네. 그 압승을 노리는 굉장히 집요한 전략적인 수를 지금 두고 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결코 국민의 입장에서 쉽지 않겠다.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